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 그리수학 831 학원의 원장 남동우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해와여고 2학년 확통 문제에 대한 내신 분석을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자, 시험들 보시느라 고생들 많았고요. 이제 시험 보자마자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다음 시험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험에 이런 것들 참고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단원별 분석을 해볼 건데 객관식 쪽과 서술형 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시면은 상난이도 문제가 있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높으면 분명히 틀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난이도를 확 낮춰주셨다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시험 정보로 부교재나 학교 추가 프린트가 없었다라는 거, 조금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내용 중에서 좀 문제를 좀 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느껴졌을 것 같아요. EBS에서도 막 출제를 하고 다른 학교에 있는 문제들도 막 출제를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항별 상세 분석을 조금 한번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객관식 쪽에서 이제 상난이도 두 문제가 나왔고요. 확률, 조건부 확률과 확률에서는 난이도는 뭐 어떻게든 높일 수가 있어요. 방법이 뭘까?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게끔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률과 통계 파트는 앞쪽에 순열과 조합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확률 파트, 조건부 확률 파트도 케이스 분류를 진짜 많이 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수능에서도 그러고 학교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항 푸는 것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문항들로 모아진 문제들도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 저희는 준비해드립니다. 자, 적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항의 거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었고, 풀이를 할 때 그 풀이조차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풀 수 있었던 것들로 해서 적중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거, 저희가 그만큼 자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시험 범위나 단원별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파악만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경향인데 일반적으로 이쪽 서술형 파트는 조금 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본다면 기본적인 확률 문제 정의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앞자리수가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여 개수 세는 건데, 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이항정리 활용하는 문제였었어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포인트는 교과서 중단원, 학교에 있는 그 교재로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걸 이제 좀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생활의 응용? 4번 문제는 실생활의 응용 문제인데, 조건부 확률에서 어쨌든 수학적 형태,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식으로 세워서 푸는 그런 형식의 아이였다. 기본 계산 자체는 간단했어요. 근데 식을 세우는 과정이 조금 난해했을 수도 있다, 어려웠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내가 조금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히 연습하면서 해주면 돼요. 자, 팁을 드리자면 확통은 유형이 다른 과목 대비해서 적어요. 그래서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푸는지를 몸으로 자연스럽게 체화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은 많은 반복. 근데 단원이 작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시간 투자를 꼭 해야 된다. 남들 확통 다 쉽다 그래도 나는 안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안 해서 그래요. 많이 하는 거를 반복하는 게 확인이 됐을 때 자기 실력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는요,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그 확률 파트에는 중복조합이 이상하게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 확률 파트에서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실제로 수능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항을 창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많아요, 곳곳에. 그래서 중복조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중복조합은 확률에 있어서의 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특징은 어쨌든 15, 16, 17을 제외한 난이도는 일반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낯선 아이들은 문제를 많이 보면서 일단 나의 수학적 실력을 키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생각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고득점으로는 이제 15, 16, 17인데 수특, 수완, 대구요구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되죠. 여사건의 케이스 분류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여사건 안 하고 케이스 분류해봐. 그럼 엄청나게 많이 분류할 거 아니야. 그냥 노가다 띄고 맞췄어. 근데 시간은
끝.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거를 좀 잘 확인할 때는 뭐 해야 되냐? 문항을 풀면서 남은 조건과 내가 일반적인 지금 푸는 조건에 대비해서 어떤 게 많을 건지에 대한 직감적인 어떤 훈련이 돼야 돼요. 많이 풀어낸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구분 바로 못해요. 뭐 문장상에 뭐 적어도 이런 거 안 나와. 자, 16번에 2021년 수한 요거 이 EBS 공부는 꼭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대구여고 22번 문항에서 이제 나왔다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막 파헤쳤어. 이 문제들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유사 문항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건데 다 학교 문제들도 내가 연습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이제 얘기해주는 내용의 아이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 분류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면서 케이스 분류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한테 배워도 좋고 그렇게 준비된 자료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일반 유형이 아주 많았다라는 건 그냥 확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선생님들이 꼬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로 가지고 와서 세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향성은 이래요. 단원 자체가 문제 형태를 변형하는 범위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변형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변형 못해요. 그거는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연습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케이스 분류 당연히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도 문제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오셔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자료를 잘 준비하는 학원으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분류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두 가지에 대한 거는 학원의 힘을 조금 빌리면 좋다라는 거 내용을 조금 얘기해 드리고요. 원래는 회화요가 증명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꼭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안 나왔는데 다음번에는 분명히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셔라 라는 거가 좀 약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EBS 교재 학습해야 된다라는 건 아까 전에 이제 고득점 문제에서 확인했죠. 나 고득점 받고 싶어. 일단 등급대 높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분명히 EBS 교재 끝까지 풀어주시는 연습 해주시면 내가 해드려야 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화여고 친구들 확통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포인트가 뭐죠? 그죠? 케이스 분류와 EBS 공부를 통해서 점수를 겟한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기말고사 시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